문을 열었을 때 영희 씨 깜짝 놀라셨죠. 낮에는 평범한 아줌마지만 밤에는 이렇게 일하고 있어요. 이웃집 아주머니와 나 단둘이 닫힌 문 안에서. 이 밤이 끝난 뒤 우리 사이엔 비밀이 생겼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내 이름은 박정수. 68살. 정년퇴직하고 나서부터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졌다. 어깨는 무겁고 허리는 삐걱댄다. 예전에는 밤새 일해도 끄떡없었는데 이제는 이불에서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신음이 새어나온다. 이날 밤도 TV를 켜놓은 채 맥주를 조금씩 홀짝이고 있었다. 예능 프로그램에 과장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지만 내 가슴에는 전혀 와닿지 않았다. 그저 허공의 소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을 뿐이었다. 시계를 보니 아직 9시를 조금 넘긴 시간. 밤은 길다. 잠도 올 것 같지 않았다. 이대로 허리가 움직이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하지? 혼잣말이 허망하게 울렸다. 책상 위로 눈길을 주자 우편함에 들어있던 접힌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다. 출장 마사지, 어깨 결림, 요통의 즉시 효과. 굵은 글씨가 눈에 띄었다. 수상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통증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나는 전단지의 번호를 바라보며 계속 망설였다. 이 나이 먹어서 이런 서비스까지 이용해야 하나. 씁쓸한 듯 중얼거리면서도 전화기를 손에 들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차분한 여자 목소리가 응답했다. 네, 출장 마사지입니다. 나는 어색하게 증상을 전하고 주소를 알려줬다. 그럼 1시간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을 때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두근거렸다. 이 나이에 낯선 여자를 집으로 들인다니 왠지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래도 나는 방을 가볍게 치우고 수건을 깔며 준비를 시작했다. 심장 박동이 통증과는 다른 이유로 빨라지고 있었다. 현관 초인종이 울린 건 전화하고 나서 딱 1시간 후였다. 나는 황급히 일어나 허리를 문지르며 현관으로 향했다. 인터폰 화면에 비친 모습을 보고 나는 숨을 삼켰다. 모니터에 비친 건 낯익은 얼굴이었다. 이웃집 아주머니 서영이였다. 몇 집 건너 살면서 아침 쓰레기 버릴 때나 장 보고 돌아올 때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를 나누던 여자였다. 나이는 나보다 10살쯤 어릴 것이다. 머리는 단발이고 안경을 쓴 차분한 분위기. 평소에는 수수한 옷차림이었는데 오늘은 검은색 바지에 흰색 카라티 차림으로 어딘가 달라 보였다. 안녕하세요. 출장 관리사 서영희입니다. 그렇게 말하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영희 씨. 목소리가 뒤집힐 뻔했는데 상대는 빙그레 웃었다. 깜짝 놀라셨죠? 낮에는 평범한 아줌마지만 밤에는 이렇게 일하고 있어요. 나는 황급히 문을 열고 현관으로 안내했다. 발소리가 울리고 방 안으로 그녀가 들어온다. 이웃 정도로만 알던 여자가 내 방 안에 서 있다. 묘한 비현실감에 목이 말랐다. 잘 부탁드립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서영이는 가방에서 오일이 든 용기를 꺼내며 익숙한 손놀림으로 준비를 시작했다. 숙련된 동작으로 보였는데
문득 내 시선과 마주치자 조금 쑥스러운 듯 웃었다. 설마 선생님이 부르실 줄은 몰랐어요. 저도 영희 씨가 오실 줄은 꿈에도 몰랐죠. 서로 웃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어딘가 어색했다. 평소라면 길에서 안녕하세요 한마디만 나누는 사이, 그 상대가 지금 내 눈앞에서 마사지 준비를 하고 있다. 수건을 펴는 손짓 하나하나가 평소와는 다르게 느껴졌다. 나는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진정하라고 되뇌었다. 하지만 등에 퍼지는 묘한 기대감과 긴장은 도무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럼 누워주세요. 서영이가 그렇게 말하며 수건을 펼쳤다. 나는 이불 위에 엎드려 눕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등의 시선이 느껴지고 심장이 쓸데없이 빨라졌다. 오일 뚜껑을 여는 소리가 나더니 곧 차가운 감촉이 어깨에 닿았다. 다음 순간 서영이의 두 손이 내 어깨를 짚었다. 강하지만 부드러운 힘으로 눌러줬다. 아, 거기 시원하네요. 나도 모르게 소리가 새어나오자 뒤에서 작게 웃는 소리가 들렸다. 많이 지치셨나 봐요. 많이 뭉쳤네요. 그렇게 말하며 손가락이 어깨에서 목덜미로 흘러갔다. 나는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냥 마사지일 뿐인데 묘하게 의식이 된다. 등을 타고 흐르는 손길은 오랫동안 아내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감촉이었다. 부드럽지만 확실한 압력이 있었다. 코를 간지리는 것, 오일 향만이 아니었다. 서영이 자신의 샴푸 냄새와 은은한 땀 냄새가 섞여 있었다. 괜찮으세요? 귓가에 떨어지는 목소리가 낮게 울려 소름이 돋았다. 괜찮아요. 시원해요. 짧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허리 부근을 눌러주자 나도 모르게 얼굴을 찡그렸다. 여기 많이 굳었네요. 꾹꾹 눌러질 때마다 통증과 쾌감이 뒤섞였다. 그 손의 따스함에 통증 이상의 무언가가 퍼져나갔다. 가끔 머리카락이 어깨에 닿는다. 숨결이 등에 스친다. 그녀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에게는 하나하나가 여자의 기척으로 무겁게 다가왔다. 침묵이 이어지고 방 안에 울리는 건 시계 소리와 내 숨소리뿐. 그 침묵 자체가 또한 생생하게 마음을 흔들어댔다. 평소에는 이웃으로 마주치기만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욱 의식이 되었다. 살짝 눈을 뜨자 그녀의 옆모습이 보였다. 진지한 표정인데도 입술 모양이나 목선의 하얀 피부가 신경 쓰여 어쩔 수가 없다. 나는 다시 눈을 감았다. 하지만 가슴의 고동은 이제 잠잠해질 기미가 없었다. 서영이의 손은 등에서 허리로 천천히 이동하더니 그곳에서 오래 멈춰 섰다. 누르지도 않고 쓰다듬지도 않고 그저 닿아 있을 뿐. 그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봤다. 시선이 부딪혔다. 이웃집에서 마주칠 때와는 다른 눈이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무엇을 원하는지 충분히 전해졌다. 영희 씨. 내가 그렇게 부르자 그녀는 작게 고개를 저었다. 이름으로 부르면 부끄러우니까. 지금은 그만하세요. 속삭이는 목소리가 떨렸다. 다음 순간 그녀의 손이 내 가슴으로 옮겨가고 손끝이 배를 훑었다. 마사지로는 있을 수 없는 손길. 그 손짓에 내 이성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그녀의 팔을 붙잡고 끌어당겼다.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지만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몸을 맡기며 등을 내 가슴에 기댔다. 안 돼요. 우리. 토해내듯 나온 말과 함께
그녀의 체온이 뜨겁게 전해진다. 나는 더 이상 멈출 수 없었다. 방바닥에 깔린 수건 위에서 두 사람은 엉켜들었다. 현관문은 잠겨 있다. 하지만 이웃집 아주머니와 이렇게 얽혀 있다는 현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고 오히려 심장은 더 거세게 뛰었다. 나는 나이를 잊었다. 젊었을 때처럼 필사적으로 그녀를 끌어안았다. 짧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땀과 열기 속에서 서로를 갈구했다. 숨소리가 겹쳤고 손끝이 서로의 체온을 더듬었다. 이 순간만큼은 이웃도 나이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뜨거운 열기 속에서 두 사람만이 존재했다. 마침내 고요함이 돌아오고 두 사람은 거친 숨을 고르며 멈춰섰다. 그녀는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작게 웃었다. 마사지보다 더 효과가 있었나 봐요. 농담처럼 던진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짐을 챙기고 현관에 선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다만 또 불러주세요 라는 한마디만 남기고 조용히 나갔다. 문이 닫힌 뒤에도 방 안에는 여전히 여자의 향기와 열기가 맴돌고 있었다. 나는 땀에 젖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깊게 숨을 내쉬었다. 이웃집 아주머니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불가사의한 충족감이 피어올랐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린 후에도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방금까지 곁에 있던 사람인데 향기는 여전히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땀에 젖은 등을 옷으로 닦으면서도 현실감이 돌아오지 않았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마사지를 부른 것뿐이었다. 그게 어느새 선을 넘어 있었다. 이성으로는 위험한 일을 했다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후회보다 묘한 충족감이 더 강했다. 창문을 열자 여름밤 바람이 불어 들어왔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고 주택가는 고요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우리 둘만의 비밀을 감싸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또 불러주세요. 현관에서 그녀가 남긴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돈다. 그건 단순한 인사말이었을까? 아니면 다음을 기대하는 암시였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두근거렸다. 다음 날 아침, 쓰레기를 버리러 밖에 나갔다. 마침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서영이와 눈이 마주쳤다. 평소처럼 차분한 아주머니의 얼굴. 어젯밤 일 따위는 없었던 듯이 안녕하세요 하며 미소 지었다. 나도 웃으며 답했다. 안녕하세요. 그게 전부였다. 짧은 대화. 하지만 서로의 눈 깊은 곳에는 어젯밤의 기억이 선명히 남아 있었다. 일상의 얼굴로 돌아왔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열기가 계속 끓어오르고 있었다. 이웃이면서 비밀을 공유한 상대. 다시 만날 때마다 이 열기는 되살아날 것이다. 그날 하루 종일 나는 몸에 활력이 넘쳤다. 허리 통증도 한결 가벼워진 것 같고 걷는 발걸음마저 가벼웠다. 늙어서도 아직 여자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니. 그 실감이 등을 꼿꼿이 세워줬다. 밤의 이불에 누운이 천장을 보며 작게 웃음이 났다. 나도 이제 곤란한 비밀을 하나 안고 살게 됐구나. 중얼거리면서도 가슴 한구석에 퍼지는 건 후회가 아니었다. 열기와 기대, 그리고 묘한 젊음이 분명히 남아 있었다.